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6.3절 컨볼루션 신경망의 학습을부터 공부를 하기로 하죠.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할 것은 우리가 그 4장, 5장에서 배웠던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은 노드를 연결하는 그 엣지, 위에 가중치가 있었고 그 가중치를 알아내는 게 학습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컨볼루션 신경망은 커널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빌딩 블록에 보면 여기 커널이 있는데 커널을 지금 K 다시개를 설정을 했죠. 이 커널에 들어있는 이 화소의 값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앞으로 가보면 이 커널의 이 값을 알아내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사람이 그 생각을 해가지고 엣지를 추출하려면 이렇게 위쪽에 111, 아래쪽에 마이너스 1을 배치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커널을 사람이 지정을 해줬는데 이 커널을 그 학습으로 알아냅니다. 즉, 특징을 어떤 것을 추출을 해야 이 데이터를 가장 높은 성능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학습이 알아내는 셈이죠. 그래서 그 컨볼루션 신경망하고 다층 퍼셉트론이 학습 알고리즘이 크게 다를 것 같은데 다행히도 그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촌실함수를 쓰고 같은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앞에서 손실함수를 공부를 했는데 다층 퍼셉트론의 손실함수를 공부했는데 5.7절이에요. 그거 똑같은 걸 사용을 해요. 옵티마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 설명하는 것처럼 딥러닝 이전을 보면 특징 추출을 하는 이 커널을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코딩을 해서 이 특징 추출하는 부분을 수동으로 설계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주고 이 분류기를 자동으로 그 학습을 하는 거죠. 딥러닝에서는 특징 추출과 분류를 둘 다 학습으로 알아내는 거죠. 학습으로. 그래서 이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엔드와 엔드 사이에 사람이 개입을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모두 자동으로 학습을 한다고 해서 엔드 투 엔드 러닝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뭐 어떤 책은 종단 가든 학습 이렇게 번역도 하고 그러는데 이 책에서는 그 통째 학습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점이 딥러닝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진 거죠. 그리고 딥러닝이 높은 성능을 보장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게 그런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 그림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컨볼루션 풀링 이걸 이제 여러 단계 거쳐서 하는데 이 앞부분은 특징 추출을 하는 거고 그 뒷부분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분류를 하고 즉 특징 추출과 분류를 통째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 층에는 커널이 있으니까 커널을 학습하고 이 fully connected 층에는 그 노드와 노드를 잇는 엣지에 있는 가중치를 학습을 하고 이걸 통째로 한꺼번에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딥러닝이요. 딥러닝이 그 성능이 뛰어나고 특히 이제 딥러닝의 일종인 컨볼루션 신경망 성능이 뛰어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통째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 추출을 따로 설계를 하고 분류를 따로 학습을 하고 그래서 이어붙여서 하는 예전의 방식에 비해서 두 개를 하나로 모델로 만들어 놓고 동시에 최적화를 한다. 학습 알고리즘으로. 그런 통째 학습 방식 때문에 성능이 높은 거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그 리즈닝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거하고 이 데이터의 가장 최적의 그 커널을, 즉 특징을 추출을 학습을 하는 거하고는 후자가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딥러닝에서는 그 이전과 달리 뭐 층이 2개, 3개 이 정도가 아니라 뭐 5개, 수십 개 또는 수백 층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징을 더 정교한 추출을 한다는 거 하고요.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5장에서 봤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2차원 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필기 숫자, 이것을 1차원 구조로 쭉 펼치고 입력을 했죠. 근데 컨볼루션 신경망에서는 2차원 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 신경망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 손실이 없는 그런 이점 때문에 컨볼루션 신경망이 이제 높은 성능을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6.4절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실제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해보는데 텐서플로우로요. 이제 실험 데이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썼던 엠니스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써봤던 패션 엠니스트,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나오는 건데 자연 영상으로 사이파 10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를 여러 개 다른 층들을 사용을 해서 그 텐서플로우가 얼마나 유연한지 이런 걸 확인을 할 것입니다. 먼저 이제 필기 숫자 인식인데 엠니스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행에서 텐서플로우 케라스 데이터셋에서 엠니스트 임포트를 했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던 르넷 5 이 구조를 요거였죠. 요거. 이게 이제 98년도에 프로시딩스 오브 알투프레 발표된 아주 유명한 논문인데 루쿤이라는 분의 이것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CP, FC 구조고요.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리 커넥티드, 풀리 커넥티드 구조고요. 자, 구행에서 amnist.load 데이터에서 읽어드려요. 읽어드린 다음에 reshape, numpy의 reshape이라는 명령어를 함수를 적용을 해서 6만 개의 샘플을 28 by 28 by 1 구조로 바꾸고요. 이게 이제 그 1차원으로 늘어져 있기 때문에 케라스에서는 1차원으로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놈을 28 by 28로 바꿉니다. 그리고 뒤에 그 컴마 1 해가지고 그 플레인이 하나인 층을 하나 더 두는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고요. 11행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이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5장에서 공부했던 프로그램 5-5와 아주 유사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디자인 패턴이 적용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확 달라졌죠. 앞부분에서는 그 댄스라는 층을 이용을 해서 풀리 커넥티드 층을 계속 쌓아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컴브 2D라는 컨볼루션 층을 사용합니다. 자, 18행에서는 시퀀셜 함수를 호출해서 CNN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cnn.add 그래서 컴브 2D 층을 집어듭니다. 이게 이제 그 컨볼루션 층이에요. 데이터 2차원 구조를 가지니까 이제 그 2D고요. 5x5 크기의 커널을 사용을 하고 그 커널을 6개를 쓰라는 얘기예요. 6, 가로 열고 5, 가로 닫고는요. 그 다음 패딩 세임은 제로 패딩을 하라는 얘기고요. 레로 액티베이션 활성함수를 쓰라는 거고 그 앞에서처럼 처음 층에는 인풋 쉐입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28, 28, 1에 그 텐서가 입력이 된다는 거고 20행에서는 맥스 풀링 2D 맥스 풀링 층을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2x2 커널을 사용했고 다시 21행에서 컴브 2D 층을 쌓고
5x5 크기의 커널을 16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맥스 풀링 적용하고 컴브 2D를 한 번 더 적용하고요. 5x5 크기의 120개 커널을 썼죠. 요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르넷을 최대한 똑같이 이제 모방을 하고 있고요. 24행에서는 23행의 결과를 1차원으로 쭉 펼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댄스층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요. 그 플랫은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25, 26행에서 그 댄스층을 쌓고 26행에 여기 이제 10인 이유는 필기 숫자가 10개 풀이니까 아웃풋 노드 10개를 두기 위해서 그러고요. 전부 레루를 사용하고 마지막 출력층은 소프트맥스를 썼고요. 그 앞에서처럼요. 그 다음에 컴파일에서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을 썼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썼고 그리고 30행에서 CNN.pt에서 학습을 실제로 수행을 하고 X트레인, Y트레인 훈련 집합을 입력을 주셨죠. 배치 사이즈 128, 에폭 30 길었죠. 그리고 33행에서 이벨리에이트해서 X테스트, Y테스트, 테스트 데이터를 주고 성능 평가를 하고 정확률을 34행에서 출력을 합니다. 보면 99.11%에서 깊은 다층 퍼셉트론 아까 5-9였던 거예요. 프로그램 5-9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1.12% 우수하죠. 상당히 높은 성능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요 슬라이드는 이제 정확률 그래프, 손실 함수 그래프인데 이것은 5-9 프로그램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그래서 보면 이 하늘색 선이 트레인 데이터의 애큐러시고 이 오렌지색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애큐러시죠. 수렴도 굉장히 빠른 그런 장점이 있어요. 불과 에폭 한 3 정도에서 뭐 최고 성능 가까이 이제 달성을 했고요. 약간의 성능 개선은 좀 있지만요. 아주 기분 좋은 성능입니다. 자, 컨볼루션 신경망이 되게 유연한데 이런 유연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바꿔보자 이거예요. 구조를 바꿔보는 거예요. 신경망 구조를요. 그래서 여러분이 keras.io 사이트, 케라스의 공식 사이트죠. 여기 가보면 엠리스트를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약간 개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설계하는 이 부분만 좀 바꿨어요. 자, 어떻게 모델을 설계했느냐 봅시다. 자, 시퀀셜 해서 CNN 만들고 컴브 2D, 맥스 풀링, 플래튼, 댄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CC, FC, 컨볼루션, 풀링, 풀리 커넥티드, 풀리 커넥트 구조를 썼어요. 좀 특징적인 것은 컨볼루션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컨볼루션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랍아웃층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규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시적인 어떤 층은 아니고 어떤 연산입니다. 드랍아웃은 이제 규제 기법이 하나인데 6.6.2항에서 설명을 하니까 그때 다시 공부를 하기로 하고 드랍아웃은 통상적으로 성능을 좀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랍아웃을 22행, 그 다음에 25행에 추가를 했고요. 역시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터프리를 썼고 옵티마이드 아담 썼고 그리고 정확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정확률 그래프, 손실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정확률은 99.22%. 아까 르넷 5를 재현한 모델에 비해서 한 0.12% 성능 개선이 있었어요.
이제 텐서플로 프로그래밍, 컨볼루션 신경망 프로그래밍 그 요령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우리 앞에서 읽은 것처럼 모델스 클래스, 레이어스 클래스, 로스 클래스, 옵티마이저 클래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모델 클래스는 시퀀셜 모델하고 펑셔널 API 모델 두 가지를 텐서플로는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퀀셜 모델을 사용을 하고, 시퀀셜 모델이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시퀀셜 모델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것처럼 순차적으로 층을 이렇게 쌓는 경우에 해당해요. 펑셔널 API는 텐서가 흐르다가 이게 이제 두 개의 길로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출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보통 사용을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프로그램 10-10장이 생성 모델인데, 생성 모델 만들 때 이 펑셔널 API가 필요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만 해두시면 되고요. 레이어스 클래스에 우리가 앞에서는 댄스만 썼어요. 4장에서는요. 5장에서는요. 근데 이제는 컨브 2D, 맥스플링 2D, 플래튼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19행, 입력층을 쌓은 이 19행이죠. 19행을 먼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이제 다시 썼는데, 3x 3짜리를 잠깐 봅시다. 그렇죠. 3x 3짜리 맞죠? 르넷보다 좀 작은 거 썼네. 르넷은 5x5를 썼는데, 3x 3짜리를 32개 커널을 사용하는 거고, 인풋 쉐입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D가 있고, 맥스플링도 2D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의료 영상에서 뇌 영상을 한다고, 뇌 영상은 2차원 이 슬라이스가 여러 개여서 이제 3차원 구조를 갖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컨브 3D를 사용을 하면 돼요. 자, 컨브 2D의 API를 살펴보면, 맨 앞에가 이제 필터스야죠. 필터 개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커널 사이즈. 필터스는 이제 32인 셈이고, 커널 사이즈는 3,3인 셈이죠. 스트라이드는 1,1이니까 건너뛰지 말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이제 디폴트를 썼으니까 1,1을 하는 거고, 패딩은 베리드를 썼네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 우리 이제 그 난인데 우리 이제 레루를 썼고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커널 이니셜라이즈는 그로로 유니폼, 바이어스는 지로. 뭐 이것은 댄스층하고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입력층을 쌓으면 그 다음부터는 요 인풋 쉐입은 필요 없죠. 우리 이제 앞에서 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컨브 2D에서 3x3짜리를 64개, 그 다음 맥스플링 2x2짜리를 하고, 드랍아웃 하고, 플래튼 하고, 댄스층 노딜 128개, 그 드랍아웃 하고, 최종 출력층은 그 숫자 인식이니까 10개, 소프트맥스 활성함수 이렇게 되죠. 자, 요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그 이렇게 처음 보는 이런 컨브 2D라든지 맥스플링 2D가 있으면 요런 API를 한번 살펴보고 어떤 하이퍼 매개 변수들이 있는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디폴트 값, 즉 기본 값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좀 들여다보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많이 그 생략으로 기본값을 쓰는데, 근데 그걸 모른 채로 프로그래밍하고 알고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앰니스트를 적용을 하는데 달라질 것은 딱 두 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패션 앱리스트로 바꾸고 이 부분을 그 패션 앱리스트에서 읽어드리는 걸로 하면 되죠. 그 나머지는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92.71%를 얻고 이런 학습 곡선을 지금 우리가 F곡을 얼마로 줬죠? F곡을 12로 줬네요.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12로 줬는데 이 학습 곡선 보면 수렴이 좀 덜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성능이 개선될 여지가 좀 보이는데 여러분 이제 12를 뭐 30이나 이런 식으로 키우고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 92.71%보다는 좀 높은 성능을 얻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5-12가 깊은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한 해서 패션 앱리스트를 인식한 건데 3.04% 성능 향상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영상을 활용을 해보는데 자연 영상은 오픈된 데이터가 꽤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미지넷입니다. 그 다음에 MS 코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개는 클래스 수도 많고 클래스별로 이미지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이미지 한 장에 그 해상도도 크고 그래서 보통 PC에서 하기에 좀 버거워요. 시간도 엄청 걸리고 메인 메모리 한계도 발생하고 그래서 보통 앱리스트 실험을 한 다음에 사이파 10이라는 자연 영상을 보통 쓰는데 얘는 에어플레인, 오토모빌, 버드, 캣 등 해가지고 부류가 10개 뿐이고 여기 보세요. 에어플레인, 오토모빌 이게 이제 샘플 이미지들입니다. 그럼 영상도 32x 32배으로 되게 작아요. 그 이미지 개수도 좀 작고 그래서 그 보통 PC에서 그냥 무리 없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데이터입니다. 여기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여기 이제 그 데이터셋 부분을 사이파 10으로 하고 여기를 사이파 10의 로드 데이터로 하고 사이파 10은 32x 32x 그 3인데 이 3은 이제 그 RGB 그 컬러 형사니까 이제 채널 3개니까 그렇죠. 이 형태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쉐입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시퀀셜에서 CNN을 모델 만들고 3x3짜리 32개. 그 다음에 인풋 쉐입은 32, 32, 3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컨버 2D를 또 적용했네요. 똑같이 3x3짜리 32개, 맥스 풀링, 드랍아웃, 그 다음에 컨부층을 한 번 더 쌓았네요. 그래서 3x3짜리 64개, 3x3짜리 64개하고 또 맥스 풀링을 하고 드랍아웃을 하고 했네요. 그래서 C, 풀링 풀 P, C, P, FC 구조를 갖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고요. 출력층은 사이파 10 이제 10개 부리니까 이제 10으로 했고요. 레루, 마지막 층만 소프트맥스를 썼고요. 캐테고리컬 크로스 웨트로피 로스 펑션,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 아담을 썼고요. 그리고 이벨루에이트에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을 해보니까 79.89%고요. 여기도 F폭을 늘리면 좀 추가적인 성능이 발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를 좀 바꿔가면서 앱리스트, 패션 앱리스트, 그 다음 자연 영상인 사이파 10을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 실습을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학습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학습을 마치고 나면 이 모델을 PC를 끄면 다
모델의 구조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이 알아낸 그 가중치값, 커널 값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파일에 저장을 해놓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파일에 저장을 하면 나중에 그 파일을 열어서 다시 읽으면 그냥 학습된 상태의 그 모델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죠. 모델을 저장을 하는 데는 그냥 save라는 함수만 한번 호출하면 됩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금 6-4b라고 책에서는 했고 아까 58번 행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행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세이브를 하고 파일을 확보를 하고 프로그램을 끝냅니다. 텐서플로에서는 HDF5 파일 형식을 사용을 하고요. 확장자는 H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파일 이름을 지어서 주고 여기서 이제 my underscore cnn.h5라고 이름을 줬고요. 그러면 이 파일이 생깁니다. 자, 나중에 이 저장한 그 모델을 불러다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케라스 모델스의 로드 모델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장을 해놨던 mycnn.h5를 로드해라 이렇게 하면 그 모델의 구조 이거죠. 컴브 풀링 컴브 풀링 댄스 이 구조도 파일에서 다시 불러오고요. 학습을 마친 커널의 값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요 6행만 여러분이 호출하면 학습된 모델 CNN이 그냥 확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실행은 같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머리 함수를 호출해 봤고요. 그리고 보면 컴브 풀링 컴브 풀링 플래튼 댄스 그 중간에 드랍아웃 있고요. 그대로 다시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라미터 개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서머리라는 함수는. 그리고 이제 9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는 읽어 들어온 모델이 진짜 테스트 데이터를 제대로 인식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사이퍼 10을 읽어온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주고 그 CNN 가지고 파일에서 읽어온 CNN 객체 가지고 이벨리에이트를 해본 거죠. 해보니까 실제로 79.89%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서 저장을 했던 이거 같죠. 그러니까 학습원 모델이 제대로 파일에 저장이 됐다가 그놈을 다시 읽어서 제대로 다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컨볼루션 신경망을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학습된 모델을 파일에 저장하고 다시 읽어서 다시 활용을 하는 뭐 그런 것도 해봤어요. 자, 6.5절은 이제 다른 시각에서 그 컨볼루션 신경망을 좀 분석을 해보고 들여다보는 건데요. 컨볼루션 신경망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그런 그 취지입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하는 거죠. 시각화는 여러 가지 대상이 있는데 커널을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학습을 하면 이제 커널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럼 커널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또 하나는 컨볼루션 층이나 풀링 층이 그 피처 맵, 지금 특징 맵을 만들어 주는데 그 특징 맵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싶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6.5절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얘는 이제 explaining AI 해가지고 줄여서 이제 그
XAI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네요. XAI. 딥러닝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굉장히 그 많은 연산을 하죠. 뭐 곱셈, 뺄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다음 활성함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인식 결과를 내주기 때문에 딥러닝이 높은 성능으로 인식을 해줘요. 팔자는 팔자라고 그러고 구자는 구자라고 그러고 5는 5라고 그러고 높은 성능으로 99% 이상으로 아주 만족스럽죠. 근데 너 왜 얘를 8이라고 그랬니? 이렇게 그 질문을 하면 딥러닝은 나가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요. 설명 가능이 엄청 취약한 그런 모델이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 그 딥러닝을 사용한 인공지능 한계인데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그 분류를 했어요. 높은 성능으로. 그랬을 때 왜 알츠하이머예요? 제가 왜 알츠하이머? 이렇게 환자가 물어보면 딥러닝은 답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의사는 다 하죠. 여기 그 이미지를 보면 이 부분이 위축이 돼서 심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공지능이 의사의 일을 대신해 주려고 그러면 이런 설명 가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그 법규로 지금 만드는 그런 그 움직임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이제 explaining AI,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별도의 어떤 연구 분야로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6.5젤에 시도하는 커널의 시각화, 특징 맵을 시각화는 가장 원시적인 수준의 설명 가능 기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활용을 하고 인기도 있어요. 자, 1행에서 32행은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이파 10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모델을 구축하고 컴파일하고 피트해가지고 학습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커널을 그 시각화로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그 층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층의 이름을 알고 싶으면 이 서머리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돼요. 그래서 CNN이라는 모델을 서머리를 하면 앞에서 해봤죠.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길어서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첫 번째 층은 conv 2D, 그 다음 층은 conv 2D 언더바 1. 뭐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델을 우리가 구축을 하면 이 텐서플로우가 그 컨브층을 1, 2, 3, 4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부여를 그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36행에서 그 39행은 CNN.layers 하면 그 CNN 객체가 가지고 있는 레이어 정보거든요. 그 레이어 각각을 for 해가지고 이제 레이어 각각을 하는데 레이어.name에 컴브가 들어있으면 즉 이런 얘기죠. 이런 애들이 여기 이제 컴브가 들어있죠. 이 컴브가 들어있고 뭐 드랍아웃 층에 컴브가 없죠. 뭐 풀링 층에도 없고 그래서 컨볼루션 층만 컨볼루션 층에만 커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컴브가 들어있는 층에만 get weight 해가지고 그 가중치 즉 커널이 가지고 있는 그 학습된 값 그것이죠. 그것을 커널과 바이어스에 이제 저장을 하고 프린트를 한번 해본 거죠. 레이어.name 해갖고 레이어 이름 그냥 커널의 쉐입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커널의 이름은 컨브 2D고 3, 3, 3, 32를 가지고 있고 컨브 2D도 3, 3, 32, 30을 가지고 있고 컨브 2D, 2, 3는 이런 이제 그 커널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3) 은 3x3을 썼고 그 다음 채널이 3개니까 그러고요. 그런 커널이 32개니까 그러죠. 그 다음 층에는 33이고 우리가 31을 썼기 때문에 그 피처 맵이 32개죠. 그래서 33, 32 크기의 커널이 또 32개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41행부터 44행은 cnn.layers.jf제로 해가지고 그 맨 앞에 있는 컨볼루션 층을 하겠다는 거예요. 1이면 그 다음 층, 2면 이제 그 다음 층이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층의 커널을 들여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놈의 get weight니까 커널이 가지고 있는 그 값들입니다. 값들을 커널하고 바이어스에 저장을 하는 거고 42행은 그 커널이 가지고 있는 최저값, 최소값을 찾아내는 거고 43행은 커널에서 min v 빼고 max v 빼기 min v로 나눠주니까 0, 1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즈를 하겠다는 거예요. 커널 값을. 그리고 이제 커널은 32개라는 거고 맨 앞에 게 우리가 이제 32개였죠. 맨 앞에 이제 컨볼루션 층이 32개였으니까 이제 32개고 그 다음에 48행부터 57행까지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 그림에 제목 붙이고 그 다음에 커널 각각에 대해서 0번 커널, 1번 커널, 2번 커널, 32번 커널까지 하고 커널 값을 그 F라는 데다가 담고 그 다음에 그 맨 앞에 커널은 그 RGB 3개의 채널이 있죠. 그래서 3 해서 채널 각각의 것을 그 출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서브 플롯 그래서 이제 3행에 걸쳐서 N 커널 32개를 이렇게 배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0부터 32개까지 이렇게 이제 그 배치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놈을 이제 그 출력을 하라는 건데 그 맨 처음에는 i가 0일 때는 요놈, 요놈, 요놈을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i가 이제 1이 되면 이놈, 이놈, 이놈을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 나가요. 그 IMCO 해가지고 F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저장을 해놨던 이 F에 그 J번째 거, 그러니까 0번째 거, 1번째 거, 2번째 거 그러죠. 그래서 0번째 거, 1번째 거, 2번째 거 출력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X틱, Y틱을 공백으로 둬서 여기 이제 그 이 눈금 표시를 없애라는 거예요. 눈금 표시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여서 이제 그 없앤 거고요. TLT 타이틀 해가지고 그 I번째 커널에 그 J번째 J번째 채널이죠. 채널이죠. 그래서 0에 0, 0에 1, 0에 2 해가지고 3개를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i가 1이 돼서 1-0, 1-1, 1-2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또 i가 2가 돼서 2-0, 2-1, 2-2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 나가죠. 이제 커널을 출력을 했는데 이 커널을 적용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피처 맵을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요 코드는. 그래서 여기 이제 비슷하게 특징 맵의 텐서 모양을 출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출력이 되죠. 텐서 모양에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게 자 우리가 그
그냥 전체 모델을 하면 입력이 된 패턴이 컴부층, 풀링층에서 쭉 가다가 최종 아웃풋층으로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컨볼루션 층의 출력을 중간에서 이렇게 차트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놈을 출력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파셜 모델을 만들어요. 전체 모델은 컴브, 풀링, 컴브, 풀링, FC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파셜 모델을 만드는데 인풋은 이제 그냥 CNN 인풋으로 주고요. 출력은 CNN.output 제로에서 첫 번째 컨볼루션 층의 출력, 그것이 최종 출력이 되는 그런 파셜 모델, 부분 모델을 이 모델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죠. 그래서 이 파셜 모델은 컨볼루션 층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셜 모델을 썸머리 해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컴보층 두 개만 들어있네요. 인풋층하고 실제로 이제 하나만 들어있는 컴보층 하나가 있죠. 컴보층 하나가 있죠. 이제 컴브의 인풋을 얘기하는 거고요. 컴보층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파셜 모델의 출력을 보면 첫 번째 컨볼루션 층의 피처 맵을 알 수가 있죠. 이 파셜 모델 가지고 프리딕트를 해가지고 그 피처 맵을 얻어내죠. 그래서 X 테스터니까 테스트 셋에 들어있는 놈을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피처 맵을 이제 출력값을 이제 알아내죠. 알아내는데 여기에는 이미지가 여러 장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번 영상, 0번,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있는데 그 중에 1번 영상만 FM에 저장을 해가지고 FM만 한번 출력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FM X테스트 1이겠죠. 그 1번이니까요. 그걸 출력을 해보면 요런 이제 배 모양의 그 샘플이고요. 그다음 요 놈은 이제 그 피처 맵을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 피처 맵이 이제 32개니까 32개에 대해서 하고 해보면 0, 1, 2 해가지고 15, 16, 17 해가지고 그 한 줄로 하면 이게 너무 이미지가 작아가지고 지금 두 줄로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32개 피처 맵인데 이 3번 피처 맵 같은 경우는 얼추 이제 배 모양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아마 1번 피처 맵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밝게 나타난 거 보니까 좀 어두운 지역을 좀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그 커널이 적용이 돼서 이런 피처 맵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6.6절 딥러닝 규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위 학습, 그 다음에 그 분류가 아니라 그 오브젝트 물체를 이제 검출하는 그런 욜로라는 그런 모델들을 공부를 하고 6장을 마칠 겁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